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눌 윤상호입니다. 저는 명리학을 30년 넘게 공부하고 있고 현재는 대학원에서 명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바로 재물운의 비밀과 이성의 인연, 직업과 적성입니다. 오늘 강의를 듣다 보면 아마 이건 내 이야기인데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명리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사주나 명리 그러면 단순히 운명을 점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명리는 인간의 운명을 이치로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모든 만물은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인간도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전제로 명리 이론이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명리는 자연의 변화를 담고 있고 그래서 저도 자연의 이치로 해석하는 명리관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의 이치만 잘 깨우쳐도요, 각자 타고난 성향, 재물과 명예, 배우자 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은 돈, 사랑, 직업 이 세 가지가 주류를 이룹니다. 이 중에 당연히 돈의 관심사가 가장 높은데요. 그러면 사주에서 돈은 어떻게 보는지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주에서 재물이 뭔지를 보려면요, 오행의 변화를 그려봐야 되는데 이렇게 목화 토금수가 있으면요, 일간을 중심으로 극하는 오행이 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은 토를 극하죠. 목극토. 그래서 토가 재성이 되고 이게 현실적으로 말하는 재물, 돈이죠.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이 재가 바로 아내 또는 여자친구예요. 물론 여자를 기준으로 하면 이 금이 관성인데 일간이 극하는 게 아니라 일간을 극하는 금극목이죠. 일간을 극하는 이 관성이 남편 또는 남자친구가 되죠. 그래서 이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내 사주에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말 가난하게 사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큰 돈을 만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진짜로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면요, 자, 사주 안에 재성이 이미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재물의 그릇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재물의 크기가 이미 정해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 그릇만큼은 안정적으로 채울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담지 못하는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한테서 명리 공부를 배웠던 부동산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재물 그릇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시냐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10억까지는 금방 벌더래요. 그런데
10억 이상을 벌려고 욕심을 낼 때마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서너 번 하고 보니까 아, 내 재물의 그릇은 10억이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주 내에 이미 재성이 유형화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면 재물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반대로 재성이 없는 사주는 재물 그릇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재물의 그릇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비어 있거나 또는 무한대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사주에서 거부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분이 전 롯데 신격호 회장이잖아요. 대신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욕심이 많아요. 채워도 허기가 져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재성이 없는 사주를 가지신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돈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재물에 기복이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막 써요. 그래서 배우자가 재물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재성이 없어도요, 돈을 버는 여러 무기들이 존재를 해요. 대표적으로 식상이 있고 관이 있는데 이 식상은 자신의 기술, 재능, 서비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관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안정된 월급 형태로 돈을 버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재가 없다고 해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사주에 드러나지 않아도 지장간에 안정된 형태로 돈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재가 없다고 해서 돈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원국에 없는 글자가 대운에서 들어오면 운의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의 원국을 산이라고 하면 계절은 사주의 대운에 해당합니다. 산은 가만히 있지만 계절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사주에 재가 없어도요, 자기 사주에 맞는 재테크를 잘 선택을 하고 재성대운이 오는 시기를 잘 활용을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식이 맞냐? 부동산이 맞냐? 그러면은 부동산도 땅, 건물이 있고 그 건물도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죠.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잘 맞는 재테크를 활용을 하면 충분히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재가 없다고 영원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운에서 재성운이 올 때는요, 재성운이 20년 정도 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운을 잘 타면 노후 걱정 없을 정도로 대비가 되니까 미리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사주에 재물이 없는 무죄사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꼭 학생들 중에 사주에 재성이 많으면 진짜 돈이 많냐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사주에 재가 많은 사주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주에 재가 많으면 진짜 부자일까? 대부분은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주에는 어떤 특정한 오행이 많으면요, 그 오행과 인연이 약해요. 그러니까 사주에 재성이 많다? 그러면 돈이 많을 것 같아도 사주에 지나치는 것은 없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재물하고 인연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명리에서는 재가 많은 경우를 재다신약이라고 그래요. 재가 많으면 저절로 일간 자체가 신약해집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이렇게 재다신약이 되면 나쁘게 보는데 되게 풍요 속에 빈곤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왜 재물복이 약한지 이걸 자연의 나무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목일간이 재다신약이라고 해봐요. 목, 화, 토. 이 토가 목일간한테는 재물이 되죠. 일간이 큰 간목과 같다면 토가 많다는 거는 이 간목이 뿌리 내릴 땅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땅이 많으니까 부자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주는 8글자라 이렇게 토가 많으면요, 저절로 이 토극수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이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데요, 흙이 물을 다 빨아들이면 땅은 쩍쩍 갈라지고 엄청 건조해지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나무는 물이 없는 척박한 땅에서 나무가 자라야 되니까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땅을 찾아서 자꾸 이식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커져요. 나무 입장에서는 땅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가정을 가졌다는 의미도 되는데, 지금 내리고 있는 땅이 건조해서 살기 힘드니까 자꾸 새로운 땅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새로운 땅에 이사를 갔다 한들 거기에도 물은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사를 다녔다는 것은 가정을 깨는 것도 됩니다. 사실 나무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 거지만 어쨌든 자꾸 새로운 땅을 찾아서 전전하려는 그런 욕구를 가졌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바람기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 입장에서는요, 자주 땅을 옮겨 다니면 매우 불리해요. 이렇게 재다신약 사주가 이혼을 하면 지금까지 확보하고 있던 땅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땅으로 가는 거니까 돈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또 겹뿌리들을 다 자르면서 이식을 해야 되니까 건강까지 잃는 현상이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사주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일간은 약하고 땅은 무지 넓은데 그렇게 되면은 건조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그랬죠. 이렇게 건조한 땅에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재다신약인데, 이럴 때는요, 이 땅 이렇게 새로운 땅을 옮겨가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 중에 그래도 물기가 좀 남아있는 땅이 있으면 일단 욕심을 버리고 그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처음에는 이런 땅이 딱딱하고 불편해 보여도요, 한 곳에 털을 잡고 오래 뿌리를 내리다 보면 땅속 깊이 파고들면 거기에 수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살만한 땅으로 변하고 어느새 이렇게 큰 나무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 나무가 땅에 활착을 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이사 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귀찮아져. 그래서 새로운 땅에 가고 싶은 생각 자체가 싹 사라집니다. 그렇게 한 곳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터전을 확보를 하면요,
당연히 가정과 직업도 안정이 되고 재물에도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 땅을 옮겨 다녔다 그러면요, 뿌리를 잘 못 내렸기 때문에요, 조금만 강한 비바람이 와도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면서 한 분야에 오래 뿌리 내린 나무와 자주 많은 땅에 옮겨 다닌 나무와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재물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은 재물에 대한 거시적 개념이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이후 진행되는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